예, 3-1 비판적 읽기 부분이에요. 자, 여기 비판적 읽기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갈까요? 보면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글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걸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따져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근데 비판적 읽기의 기준이 몇 가지 있대요, 지금? 세 가지 보이나요? 자, 그것이 내용이 옳은지 따지는 걸 뭐라고 한대요? 그른지를 따지는 것. 타당성. 두 번째, 글의 내용 혹은 화제 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는 걸 공정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그 다음에 뒷받침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는 게 적절성이 돼요. 자, 그래서 타당성, 공정성, 그 다음에 적절성. 이 단어 세 개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넘겨가지고 이제 본문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건데, 자, 글의 종류가 뭐래요, 관례가? 자, 논설문이라는 것은 결국 주장하는 글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장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근거. 거기에 따른 근거가 나와야 되죠. 타당한 근거. 이걸 판단하면서 우리가 읽는 게 바로 여기서 이게 비판적 읽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제는 뭐 원간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인 경쟁의 필요성과 자,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쟁을 하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결국 하자는 얘기예요. 자, 특징 두 가지네요. 일상의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을 제시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걸 뭐라고 하면 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장했으니까 예, 증이 되는 거죠. 논설문의 예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주장을 다양한 이론과의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펴냈죠. 자, 다른 어떤 이론과의 견해를 이끌어 왔으니까 자, 이것을 자, 인용이라고 하면 되겠고, 자, 인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뢰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인용.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갑니다. 자, 서론 부분인데요. 자, 지금 작가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김범묵이란 분과 윤용화란 분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학습활동에서 또 한 번 다루게 되는데, 약간 지금 다른 관점에서 글을 접근한 게 아니고 하나 있어요. 지금 같이 견주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자, 서론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자, 여러분 이때 뭐 했어? 아직도 안 태어났어? 야. 자, 그런데 이때 한국 축구 4강 진출의 감격. 자, 이때 사람들이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도 없었나? 자, 이때 막 감동의 어떤 물결. 자, 이때 2002년 베이비가 그렇게 많다면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같이 앉아서 뭐 출산을 한 거야? 왜 출산을 해? 이때 서로 사랑을 나눴겠죠. 자, 그래서 자, 이때 그 원동력이 무엇냐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4강까지 진출을 하냐? 자, 요건데 바로 그것은 우리 한국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린 바로 누구? 자, 이 히딩크 감독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이분이 내세운 게 뭐래요? 바로 여기는 무한 경쟁이라는 얘기죠. 무한 경쟁. 자, 그는 취임 초부터 역할별로 두세 명씩 묶고 늘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 사람을 후보를 뽑아놓고 서로 경쟁을 붙여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적임자 내지는 가장 우수한 선수를 발탁을 했겠죠? 자, 선수들은 경기의 주저로 나가기 위해 남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며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바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 중요한 건 선의의 경쟁이 돼야 돼요. 서로의 실력이 그만큼 이제 향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경쟁의 순기능이 다른 말은 무슨 뜻이야? 자, 긍정적 기능. 이것을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기능. 그 반대가 역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자,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 유도한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 불린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죠. 자, 아래로 갑니다. 한국 축구가 2010년, 그 다음 2010년이니까 몇 년이야? 8년 후인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도 지금 어떻게 16강이라는 쾌거. 자, 2002년 월드컵은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또 우리 안방에서 하니까 그래도 좀 먹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선 지금 다른 나라의 원정 경기에서 16강까지 이끌었다는 것도, 자, 이것도 어떻게 그만큼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이룬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경쟁의 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네요. 경쟁이 그만큼 중요했다 이겁니다. 자, 2010년 월드컵은 봤어요? 네. 기억나요? 울버리한테죠. 그럼, 자, 밑에 갑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진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해서, 자,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선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은 선수들이 있었기 가능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해외파에 있는 선수들만 한 게 아니라, 이 선수들과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선수들을 같이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포지션에 적합한 그 선수를 발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이 선의의 경쟁이 있다고 했었고,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이 피겨스케이트 선수인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래요. 현직 시절에, 자, 여기는 경쟁자 아사다 마오라는 여자가 있어요. 자, 어디 일본인 여자인데 늘 거의 나이도 거의 비슷해요. 그럼 늘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1위, 2위를 서로 다투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없었다면 결국 상상하기 힘들 정도. 그 두 선수 사이의 그 불꽃 튀는 경쟁이 결국 세계 챔피언을 낳고 피겨의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었대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자, 결국 세계에서 유명한 그 세계 대회 이거를 막 석권을 했어요. 그랜드 슬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달성을 했고, 자, 심지어는 지금 그 몇 년 동안, 자, 거기 뒷부분에 보시면 자, 어떤 2014년 그 한 해 동안은 결국 대회 3위 이내에 계속 입상을 할 정도 상당한 어떤 세계 대단한 적입니다. 그 무공 훈장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훈장까지 나라에서. 자, 남자가 아니니까 군대 면제 이런 건 없었겠죠? 자, 그렇게 했겠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야? 바로 이 경쟁이죠.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자,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재밌어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란 요소가 따라오게 된대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게 되고요. 자, 바로 이것이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죠? 자, 이 하이징하라는 사람은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란 말로 설명합니다. 자, 호모 루덴스의 뜻? 유해가 아니라 유희죠? 유희가 뭐였죠? 유희왕 카드 할 때 유희가? 언어 유희가 뭐였어요? 말놀이처럼 놀이. 자, 유희라는 것은 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희적 인간, 바로 놀이적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놀이. 자, 그래서 자, 인간은 어떤 놀이와 관련된, 그래서 놀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의 가장 큰 특성이며, 놀이가 바로 뭐까지 연결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여기는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해서 최고가 되고 자, 인정받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작용한대요. 자, 결국 바로 인간은 바로 자신의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 자, 결국 이것과 연결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학자네요. 철학자인 누구는 토머스 홉스는 인간은 어떤 존재? 자, 이기적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경쟁심은 바로 인간의 본능이야. 똑같네요. 지금 경쟁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하이징하나 그 다음에 토머스 홉스는 같은 입장이 되는데, 자, 여기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간의 본성 중에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뭐뭐?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 이거. 경쟁심이 강해도 어떻게 한대요? 싸운대요. 자기가 어떻게 너무 소심해요. 이래도 싸워요. 그 다음에 명예욕이 강해도 싸운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래요? 경쟁심이 되는 거죠.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거. 자, 그만큼 여기서 이 경쟁심이 중요하다고 봤네.
자, 이런 점들로 봐. 경쟁은 자, 우리 삶에서 떼어날 수 없는 바로 불가피한 자, 바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봤고요. 따라서 경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경쟁의 어떤 점? 이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이걸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지금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는 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경쟁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지금 남을 잡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은 경쟁의 어떤 근본적인 게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거 말고 긍정적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 이거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위대한 경쟁자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대요. 자, 1950년대 뭐가 있었는데 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가난했을 거야. 자, 그리고 그런데 지금의 이런 높은 경제력을 갖게 된 것도 바로 뭐와 경쟁하면서 자, 세계와의 바로 이 경쟁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뭐다? 자유 경쟁. 자, 여러분 선의의 경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자, 그다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있네요. 자,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자, 그 사람은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한 인물이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덤 스미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런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자신에 대한 애정,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신에 대한 애정을 자존감 내지 이기심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기심. 자, 이걸 앞서는 존재이며 바로 이러한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바로 개인과 그 다음에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믿게 됩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 자, 그렇게 되면 이기심을 통해 개인의 행복도 얻을 수 있고 자, 더 나아가서 모두 경쟁을 통해서 사회 전체 이익도 달성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기심은 결국 개인의 행복을, 더 나아가 경쟁은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 이거를 줄 수 있으니까. 아래,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대요.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자, 거기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대요. 자, 앞에 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자유 경쟁의 원인. 자, 이것에 의해서 결국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향상됐다면 결과. 자,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죠? 자, 밑으로 갑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자, 그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이론은 뭘까요?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는 게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이유. 자, 하나 먼저 보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별한다는 거. 뒤에 나오겠지만 약육강식. 이것 때문에 결국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런 사회가 될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자, 위에 가서 이 세 사람의 어떤 견해 정리하고 갑니다. 자, 하이징하 입장은 뭐야? 아까 유희적 인간. 자, 그 다음에 자, 놀이. 이것을 통해 이것이 인간의 특성이고요. 자, 이것은 무엇과 연관성이 있다? 바로 이 경쟁 본능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인간은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뭘 한다? 놀이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토마스 홉스는 세 가지 인간의 본성 중에서 어떤 거? 경쟁심이죠. 자, 그래서 이 경쟁심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애덤 스미스 입장은요.
인간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뭐가 더 많다고? 애정이 앞선다고 그랬어요. 달리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인정하고 활용하면 자,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걸 잘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기심을. 자,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자,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는 거죠. 자, 아까 어떤 거에 대해서 자, 경쟁을 여기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첫 번째는 서로가 경쟁을 하면 적대시되는 인간관계를 해치고 자, 두 번째는 강자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봤는데 아니다. 경쟁이라는 것의 안에는 이미 뭐가 있다? 자, 협력이란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은 필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때 경쟁자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원하는 게 아니래요. 부정도 아니고 자, 배제도 아니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자, 인정하고 자, 더 나아가서 자, 각자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는 바로 긍정적인 작용, 상호작용이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자, 이게 바로 경쟁이다. 진정한 경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라고 부르며 승자 패자를 가혹하게 바르는 자, 약육 강식의 이런 비정함, 이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옛날 동양이나 서양, 고금, 옛날이나 지금 이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없어요. 자,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을 왔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처럼 바로 여기 있는 공정한 경쟁 조건과 뭐가 필요해요? 규칙. 이거 함께 발전시켰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지속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서는 지속적인 경쟁은 불가능할 거예요. 왜? 당연히 안 할 거야. 만약에 변칙을 쓰거나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래요. 당연히 우린 경쟁을 해야 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공정한 바로 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공정한 경쟁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서 읽고 난 후에 경쟁의 의미는 뭐 이것도 이행시까지 줬는지 모르겠네. 자, 경쟁이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쟁취하는 것도 분명 보람 있는 일이다. 자, 근데 전제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한 목표나 넘어가고 자, 여기에서 글쓴이가 경쟁에 대해 주장한 내용과 그 근거를 드러났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경쟁이라는 것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두 번째 김연아 선수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은 자,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했는데 자, 세 사람을 들었어요. 자, 첫 번째 누구? 자, 이 하이지마라는 사람은 결국 인간은 자, 놀이의 인간, 놀이적인 존재. 자, 그래서 놀이와 경쟁은 같이 밀접하다고 했고, 자, 홉스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경쟁심이란 인간 어떤 본성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다른 사람과 투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했어요. 자, 스미스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결국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자, 마지막 경쟁이라는 건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것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결국 긍정적 뭐가 된다? 예,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경쟁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인데 자, 여기서 글쓴이 것만 봅시다. 글쓴이는 경쟁에 대해 어떤 거? 서로를 발전시키는 뭐로 봤다?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봤죠? 자, 이거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찬성과 반대는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꼭 아사다 마우라는 어떤 이런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서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반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아랫부분에서 이건 판단 그 근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나눠갖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이것도 누구의 글이에요? 김범욱, 윤용화. 바로 조금 전에 그 작가죠? 네. 그 사람이 또 다른 여기 내용인데, 자, 봅시다. 오늘날 현대인은 입시와 취업 등 수많은 경쟁 관계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만이 발전의 유일한 동력이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막연한 희망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모두 하향 평준화된다고 불안감을 갖고 있대요. 하지만 우리는 경쟁과 연대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그게 진정한 발전 동력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우익 부분에서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것만이 유일한 동력이냐? 의문을 제기했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자, 예문을 줬네요. 위대한 선수 한 명을 키우려면 선수야, 스포츠 선수 99명의 탈락한 학생 선수도 있대. 맞나요? 한번 볼까요? 학생 선수가 10만 명이에요. 지금 어떤 특정한 어떤 과목 어떻게 그러면 이 중에 대학 진학이 가능한 인원은 10%밖에 안 되네요. 10만 명 중에 10%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000명으로 줄었나요? 자, 다시 대학 진학 후에 직업 선수가 될 가능성은 다시 거기에 10%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10,000명에서 10%니까 1,000명이 됐나요? 즉 운동을 시작해서 직업으로 삼는 비율은 전체의 결국 얼마? 1%밖에 안 됩니다. 1,000명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줄이고 들어가면 그 각 자기가 태권도면 태권도, 축구면 축구에 거기 어떤 국가 대표나 아니면 거기 프로 축구나 이런 쪽을 프로로 여기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결국 점점 어떻게 경쟁을 통해서 남을 이기고 나가야지만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래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중도 탈락 학생 선수한테 조사를 했나 봐요. 자, 결과 경쟁 방식이 추구하는 발전이란 이처럼 극소수의 승자만을 위한 발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경쟁이. 오로지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세상을 1%의 승자와 99% 패자로 가르고 서로 싸우게 만든대요. 자, 그럼 경쟁을 긍정적으로 본 거야, 부정적으로 봤어? 아까 본문의 내용과 좀 다르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자, 핀란드의 교육 방식은 어떤 방법을 쓴대요? 다르네, 여기는 협동이네요, 협동. 우열반 폐지했어, 등수 없앴어, 뒤처지는 학생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고, 자, 학업 성취도 편차는 가장 낮으면서 성취도 수준은 우리나라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대요. 자, 경쟁은 더 이상 우리를 발전시킬 수 없다. 자, 한 명의 웃음을 위해 99명을 울리는 경쟁. 자, 이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의 행복을 위한 협동과 연대의식. 이걸 강조했죠?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발전입니다. 자, 저거 똑같은 어떤 사람이 쓴 내용인데 필자인데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자, 각각의 입장이 좀 다른 입장입니다. 선의의 경쟁의 입장이냐 아니면 경쟁보다는 협동과 연대냐 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 아래 부분에 자, 여기서 자신의 생각은 어떠냐 그랬는데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도 경쟁하지 말자는 얘기네요. 자, 공존과 뭘 강조했어요? 연대를 강조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내용 요약해 놓은 거니까 넘기고.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주장하는 글을 따로 써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3-1이었죠? 네. 자, 이 내용 정리 끝냅니다.